자, 4장 우편 상식 파트 같이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두 번째 OX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선납 라벨 서비스라는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죠. 이름을. 그래서 선납 등기 라벨이 있고, 등기. 그 다음에 준등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 통상. 세 가지로 라벨 서비스가 있고, 라벨은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니까 개념을 좀 외우시라고 일단 1번 넣어놨습니다. 맞는 지문 되고요. 자, 2번으로 가보시죠. 자, 이번은 선납 라벨의 판매 채널이죠. 어디에 판매가 되냐. 그래서 이 라벨 스티커는 사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우편치구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외는 틀렸어요. 우편치구도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선납 라벨은 구입을 한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내용 틀렸죠? 교재 보시면 뭐가 써 있죠? 사용권 권장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 의무 아니에요. 권장이니까 반드시 1년 이내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1년 이내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 됩니다. 자, 선납 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첩부 붙이는 거죠. 자, 첩부하면 전 관서, 우편 창구, 우체통 투함,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고, 무인 우편 접수기 등의 방법, 요 세 가지. 우편 창구, 우체통 투함, 무인 우편 접수기,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 돼요. 5번, 일반 통상 있죠? 자, 일반 통상 라벨은 일반 통상 우편물에 우표된 첩부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등기 우편물은 어떻게 돼요? 등기 우편물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등기 우편물에도 부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자, 선납 라벨이 사용권 권장기간, 아까 1년의 권장기간이 있었고요. 경과로 인해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웠을 때는 재출력 또는 교환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교재 잘 보시면 금액으로 맞고요. 발행번호가 나오는데 새로운 발행번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발행된 번호로, 그러니까 동일한 발행번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규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넘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발행번호 그리고 바코드 그거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행번호를 새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7번 선납 라벨 훼손될 수 있죠. 앞에서 훼손이 뭐 심각하지 않다면 문제 없는데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래서 그게 발행번호하고 바코드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심각하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기계에서.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 또는 교환이 불가하다. 그래서 7번은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8번 선납 라벨로 접수된 우편물에 대해서 접수를 취소하면 돼 있죠? 그럼 요금을 환불해준다. 맞아요? 틀려요? 요금 돌려줍니까? 아니죠. 요금을 주는 게 아니라 라벨을 출력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번 틀렸어요. 자, 9번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요건 이제 기출문제잖아요. 지문. 그래서 라벨 스티커 가격이 뭐 100원, 뭐 1000원인데 우편 요금은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 500원. 이렇게.
그럼 내가 라벨 금액으로 샀잖아요. 1,000원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이제 500원 적은 금액을 내가 우편 요금으로 책정됐다면 나머지 500원 차액을 돌려줘야 정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되죠. 10번 선납 등기 라벨과 일반 통상 라벨의 기본 판매 가격은 중량별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다. 자, 기본 판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라벨과 일반 통 라벨의 공통점은 중량별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지금 등기가 들어있죠. 등기. 그러니까 등기 수수료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취급 수수료. 그래서 기본 판매가를 보시게 되면 선납 등기 라벨 쪽은 중량별, 무게별이죠. 일반 통상 우편 요금 플러스 등기 취급 수수료를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번은 틀린 질문 됩니다. 예,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11번 선납 등기 라벨은 국내 특급 배달 증명에 부가 취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단 선납 등기 라벨은 알다시피 국내 특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라벨 쪽은 일단 교재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길 특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길 특급 수수료. 그래서 국내 특급이냐 당일 국내 특급이 이제 당일하고 이길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내 특급이 아니라 이길 특급이 되죠. 등기 라벨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내 특급 하시면 안 되고 이길 특급하고 배달 증명에 부가 취급 수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국내 특급만 되는지, 즉 당일도 되는지, 이길만 되는지. 근데 대부분이 당일 특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길 특급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선납 중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이 나오죠. 이건 어쩌면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판매가 보시면 아까 일반 통상이 있었고 등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일 요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량별 일반 통상 요금이 가장 기본 베이스였었고요. 근데 지금 중등기만 예외적으로 단일 요금인데 100g까지가 아니죠. 200g까지입니다. 요거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보험 취급 파트. 자, 통화 등기란 우편을 이용해서 현금을 직접 수취인한테 배달을 해주는 제도죠. 이때 통화 등기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 제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100만 원 보냈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내가 분실했다. 또 일부분 잃어버렸다 했으니까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전액 변상이라고 되어 있죠. 전액. 보통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중간에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분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일부는 빠지고 전액을 변상해 주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자, 통화 등기 취급 한도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100만 원 기준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이며 배달 증명, 특급 등의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100만 원 기준 외워두셔야 되고, 그래 부가 취급 서비스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급 취급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당일도 되고 이길도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당일 되는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당일도 되고 이길도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 보험 등기 사용되는 봉투 요금. 자, 지금 현재 여기는 통화 등기에 있는 내용이고 통화 등기 보낼 때 봉투 요금이 있는데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수납 금액이 봉투 요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수납 금액 보시게 되면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통화 등기도 기본적으로 등기 서비스 때문에 등기 취급 수수료가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통화 등기
취급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봉투요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봉투요금은 수납금액과 별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 좀 조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6번. 물품 등기의 경우 기금속 보석류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 특히 어떤 가치가 있어요? 조심할 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물품 등기는 주관적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시면 애매하죠. 취급하며 취급가액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심원 비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어서 요 앞에 명확하게 주관적 가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17번 물품 등기의 경우에 자, 취급 한도액 초과하는 물품은 절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지금 취급 한도액에 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품 등기가 400만 원짜리를 보낼 수 없냐 이거죠. 이 제품이. 아니죠. 절대로 했을 때 틀렸죠. 절대로. 보낼 수 있죠. 대신 쓸 때 얼마까지만 300만 원까지만 보상받겠다는 전제에서는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취급할 수 없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8번 유가증권 등이죠. 취급 대상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유가증권 자체가 고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천만 원 이하의 유가증권으로서 사용된 유가증권은 취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된 유가증권을 주로 뭘로 보낸다? 물품 등기로 보낸다고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되죠. 자, 19번 외화 등기는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고객한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외화 등기라고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길 특급 취급합니다. 이길 특급. 그래서 일단 부가 서비스에 뭐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9번은 맞는 지문 되죠. 자, 20번. 외화 등기는 맞춤형 계약 등기로 취급을 합니다. 맞춤형. 요거기 때문에 무슨 요금이에요? 표준 요금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재 보시면 중량 구간별 요금을 미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 요금 금액 써 있죠? 통당 10,000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1번 외화 등기의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150만 원 이하의 모든 외화를 취급합니까? 취급 한도액은 맞아요. 150만 원이 맞는데 조심할 게 모든 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해요. 계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계약하는 통화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외화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안심소포는 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상한다. 맞아요? 아니죠.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포 우편물 하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안심소포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며 기금속, 보석류 등의 소형 포장 우편물들 취급한다. 아니죠? 소형 포장은 소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속, 보석류는 뭘로? 역시 물품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2, 3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장 부가 서비스 세 번째 하면서 사장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